요새 고민을 해볼게. 자, 특별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하시고, 앞쪽에는 별거 없고 아까 11번 있죠? 여기 1회 지금 1회 하고 있어요. 1회 11번 아까 지수로그 함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너희들도 연습을 하고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충분히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같은 방식으로 풀리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수능에서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 자, 일단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표를 세팅해서 막 계산을 하면 안 풀리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이미 우리는 유평 때 제일 센 문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건 없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봅시다. 기울기가, 그러면은 조금 더 눕혀야 될 것 같은데, 크게 가자.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2분의 1 x 더하기 k가 있어.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여기가 a, b,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 두 개가 지금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지. 저 길이 두 개가 비율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요 길이를 알아내면은 뭐 사실 다 끝난 건데, 자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뭐 수직에 대한 조건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 여기 원래 수직이고, 뭐 닮은 삼각형이 그럼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지. 자, 그냥 뭐 여기를 L이라고 합시다. 아까처럼 세팅을 여기를 L로 할게요. 어떤 식으로 바뀌나? 이게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가 L이면 여기가 2L이 되겠지. 닮은 삼각형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여기도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볼까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2L이니까 여기가 4L이 됩니다. 4L. 그러면 길이가 L에서 어떻게 돼요? 5L로 길이가 바뀌었어. 5배가 되죠. 5배가. 자, 이게 5배가 되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 길이가 5배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함수가 y는 5분의 2 로그 5의 x 더하기 1.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없다고 봅시다. 이게 일단 없다고 볼게요. 자, x좌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자, 그냥 요놈을 그냥 y는 x에 대칭시키면 지수함수 되는 거니까 여기 l에서 여기가 5l이 됐어. 밑이 5입니다. 아직 5분의 2는 신경 쓰지 마시고 5배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한 칸이 됐다는 얘기죠. 한 칸. 한 칸이 되면 뭔지 몰라도 여기가 그냥 뭐 5에 뭐 x, 여기에 뭐 평행이동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 길이가 특정 지점에서 L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칸을 이제 갔을 때 5L로 바뀌는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여기에 뭐 특정하게 뭐 여기에 위치를 뭐 잡아도 괜찮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지수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 이걸 뭐 돌렸으니까 로그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다 그냥 뭐 집어넣었을 때 5L 5배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그냥 뭐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 여기다 L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이게 어차피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X좌표잖아. 그리고 5L을 집어넣었을 때 변화를 생각을 해봐요. L을 집어넣고 5L을 집어넣었을 때 차이는 요 5의 5가 이렇게 약분해서, 약분이 된다. 로그 5의 5가 1로 이게 하나가 1이 튕겨나오지. 근데 이 앞에 5분의 2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이가 5분의 2가 되는 거지. 다시 이걸 지수 함수에서 생각은 하되, 일단 대중의 규모 x좌표는 이렇게 합시다. 로그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요 L이라는 길이가 이게 x좌표란 말이야. 여기도 5L이 x좌표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평행 이동이 되고 이제 확대 축소가 되고 점근선이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 상황, 기준선이 바뀌었을 때 점근선이 아닌 다른 뭐 그냥 직선이 들어가서 얘네가 바뀌었을 때도 생각하면 좋아. 그때 여기다가 L을 집어넣고 O에 L을 집어넣었을 때 그 차이는 어쨌든 1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여기 요만큼 안에서는. 근데 그 앞에 5분의 2라고 하는 애가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Y좌표 차이로는 이제 5분의 2만큼 차이가 나죠. 여기가 앞에가 붙어 있으면서. 근데 이 높이 차이가 어쨌든 우리는 요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2L로 썼기 때문에 저 L이 5분의 2가 되고 여기 X좌표가 5분의 1이 떠요 그냥. 그래서 가볍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비율 같은 개념으로 어쨌든 지수 로그 함수에 있어서 칸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그냥 다른 함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함수처럼 보면 좋아. 뭐 그냥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질 중에서 이 지수 함수에서 여기가 등간격이면 당연히 요 값이 등비 수열이 된다. 너무 당연한 성질이잖아.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에서도 y축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다 등비 수열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등차 수열이 된다.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그런 느낌처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실 얘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존재거든.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고 이거랑 이거도 그냥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수능 5점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몇 개를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비슷한 스타일. 하나의 관점으로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되는데 자, 1회에 12번이랑 아까 내가 대충 보니까 사실 13번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15번도 뭐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있더라. 뭐 그냥 뭐 되게 많아.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 2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딱 떨어지는 거 아닌데 2회에 14번도 같은 스타일이고 22번, 뭐 그냥 다 넣으면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28번도 마찬가지고 3회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3회에 뭐 15번 28번? 뭐 이런 것들도 다 수능 5점이라고 하는 거죠. 수능 5점이 별게 아니고 결국에는 근에 대한 해석으로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된다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교점에 대한 해석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극점에 대한 해석, 세 번째 변곡점에 대한 해석, 네 번째 접점에 대한 해석, 다섯 번째 점근선.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다 이 5개 안에서 이제 추론형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결정이 돼요. 이제 뭐 그걸 조금 얘기를 해볼게. 12번 봅시다. 12번. 1회 12번. 그래서 이게 잘 때려 찍을 수만 있으면은 뭐 이런 거는 그냥 1분 컷이야. 1분 컷. 12번. 원래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공부를 할 때 답은 빨리 내시고 대충 답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를 할 때 촘촘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촘촘히 검토를 해야 돼요. 자, 봅시다. 12번.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고 F'0이 0인 정보가 하나 떴어요. 3차 함수 fx. 그냥 대충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의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들었어? 첫 번째 4차 함수로 만들었어요.
x 더하기 1의 fx 4차함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x의 fx 요 놈도 4차함수네. x를 곱해갖고 4차함수의 개형은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4차함수의 개형은 두 개밖에 없어. 어떻게 된 거? 4차함수는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밖에 없습니다. 수능에는 저거 두 개만 나와요. 자, 그래서 처음 시도는 얘네들을 이상한 애들을 작업하지 마시고 이게 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x좌표랑 y좌표잖아. 지금 x좌표에서 마이너스 1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근이란 말이야. 0. 0도 너무나 중요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요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나와야 돼. f0이 나와야 돼요. 그 f0이 어쨌든 더 중요해졌어. 최소값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6분의 27이래. 0이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0에서 극소값을 갖는 상황이 되고 0에서 0이고 그쵸?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도 근이 들어가 있고 4차 함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그릴래 하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4차 함수 우리가 배운 4차 함수 개형은 두 개밖에 없다니까. 찍어. 두 번째 함수는 여기서 근을 두 개를 x를 이중근 근 두 개짜리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여기 x 빼기 1이라고 하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겹쳐지면서 이제 그러면 fx를 그냥 x 더하기 1에 x 제곱으로 찍은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이. 그럼 여기가 3중근이 되니까 뭐 대충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0에서 3중근이 뜨죠. 그래서 찍으란 얘기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찍기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그동안 이제 해왔던 얘기들이 그냥 여기에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툭툭 들어가면은 되게 편해져요. 물론 말도 안 되게 찍은 거야. 그냥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거일 것 같아 이렇게 찍은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찍어서 빨리 답을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촘촘하게 풀어.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개형이지? 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탁 나왔을 때 수능에서 어차피 이게 f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야 개형이. 그거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부분 x좌표, y좌표를 살려주면은 마이너스 1과 0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고 어차피 그게 근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이게 0, 도함수의 근이면서 뭐 여기 f0에서 최소 0을 계속 건드리고 있으니까 0이 되게 중요하네. 그러면 이게 우리 이 근을 다루고 있다면 근에 대해서는 이 교점 입장에서 근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해? 1, 2, 3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0에서 근이 0, f'0도 0이고 여기서도 0이고 왜 f0에서 최소값이고 0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왠지 그냥 0에서 근이 한 개는 아닌 것 같고 두 개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어차피 근으로 추정이 된다면 여기 근 하나, 두 개, 세 개 이걸 정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부터 해보겠지.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 있잖아. 왠지 0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이 두 개일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찍어가는 재미가 좀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알겠지? 말도 안 되게 찍은 것 같지만 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수능날 이게 대박 날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느껴보시고 잠깐만 또 뭐야?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3회를 먼저 할게요. 3회 이게 진짜 시간 문제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3회 문제에서 15번 이제 3회에서 15번 찍는 거 보여줄게요. 이게 뭐 다른 말을 표현을 못해. 찍는다는 표현이 가장 맞아. 근데 이렇게 찍는 게 다 그냥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요 틀 안에서 내게 돼 있고 요 틀이 아닌 것들은 그냥 다 그냥 수능 문제 위배가 되니까 어쨌든 진짜 그 촉을 잘 살려보세요. 자, 3회야, 이거. 몇 페이지는 없네. 일단, 3회. 이것도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가지고 이 gx의 이거 함수 선택형 문제죠. fx의 제곱이니까 gx가 연속 함수인 상황에서는 이 개형이 뭐 무지 많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가 대충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다면 이 gx의 선택사항으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fx를 선택하거나 마이너스 fx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는 두 개, 총 16개가 가능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개 중에 하나, 또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gx의 이제 개형이 무지 많아지거든.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연속함수 gx가 극소값 0을 갖는데요. 그러면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y에 대한 값으로 해석을 해. 그치? 자, 그 다음에 0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8을 갖는데 그러면 0에서 값으로 마이너스 18.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이렇게 여기서 극소값, 최소값 마이너스 18이니까 뭐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거야.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인데 gx는 gt. 그러면은 여기서 t라고 하는 애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t는 x좌표가 되는 얘기야. 이 급이 되게 중요해. 우리 해석을 할 때는 x좌표냐 y좌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t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야? 여기서 t가 2의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지. 그럼 x좌표 2가 무지 중요한 상황이야. x좌표 2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x좌표로서.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경계들은 다 했어. 0, 2, 그 다음에 y좌표 0, 마이너스 18. 자, 요 안에다가 3차 함수를 이제 예쁘게 잘 그려내시면 돼요. 뭐 물론 경우의 수야 진짜 많지. 자, 그럼 다시 우리 아까 수능 5점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교점, 그러니까 근, 그 다음에 극점, 변곡점. 이게 사실 수투에서 변곡점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미적분으로 가야 변곡점이 나오지. 접점, 그 다음에 점근선. 점근선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잖아. 여기에서 3차 함수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대충 그려줘야 되는데, 자, 2라고 하는 점, 여기 2가, 자, 여기는 이미 극소 나왔어. 그 다음에 gx가 아니지. gx가 헷갈린다. gx가 극소값 0이구나. 잠깐, 다시. gx가 극소값 0이에요. 어디에서 극소값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극소값이 있고, 뭐 여기서 극소값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에서 이렇게 극소값을 이렇게 갖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치? 그게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3차 함수가 뭐 그려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뭐 3차 함수를 최고차항의 계속 양수인 형태로 얘를 그려낼 수가 없어. 그렇다 생각이 된다면, 이 2를 어떻게 처리할래? 2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근이죠, 근. 막 이렇게 그냥 찍는 거야. 될 수 있는 게 교육 과정상 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니까? 3차 함수를 여기다 그려야 되면은, 이 대충 이렇게 돼 있으면 뭐, 3차 함수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가고, 뒤집힌 애를 대충 이렇게 그려요. 자, 됐지? 근데 우리는 요 구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게 연속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얘랑 얘가 만나는 점.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점에서 함수를 갈아탈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갈아탈 수 있고, 여기서 갈아탈 수 있고, 여기 갈아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gx가 극소값 0. 이거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래? 이거지. 이렇게 가는데, 극소값 0이면 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뭐, 이런 정도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잘 찍으면은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뭐가 남았니? 리미트 하나가 더 나왔는데 t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뭐 이러다가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면 이제 다 뒤집어 엎고 다시 그리면 돼. 뭐 별건 아니에요. t가 2의 왼쪽에서 올 때에 대한 HT가 뭐야? 실근 중 최소값. 이게 실근 중 최소예요. 실근에서 최소 실근. 2의 오른쪽에서 오면 이게 2의 오른쪽에서 오면은 최소 실근이 여기네, 여기. 2의 왼쪽에서 오면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여기네, 여기. 그쵸? 그럼 이게 이제 어쨌든 극한으로 점점 접근을 하면 여기 근과 여기 근이 2배 차이가 난다. 이거죠. 방향이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여기를 뭐 대충 B, 여기를 2B, 여기 2. 그래서 fx는 제곱차의 개수 A, x 빼기 2, x 빼기 B, x 빼기 2B 이 정도 놓고 조건 f'0이 그 3차함수는 원래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f0이 18, 마이너스 18, f'0이 0,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형으로 들어간 문제들은 x좌표, y좌표만 사실 분리만 잘 해놔도 대충 개형이 보여요. 뭐 그 정도를 또 보시고 또 뭐 해볼까? 왔다 갔다 좀 합시다. 이게 한 번에 하려니까 뭐 어떻게 뭐 안 되네. 또 뭐가 있지? 아까 여기다 써놓은 거 다 지워버려. 뭐 해볼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15번 이게 몇 회니? 1회인가? 1회 15분 갑시다. 1회 15분. 1회 이 작년 수능 문제를 하여튼 또 기가 막히게 또 틀어갖고 만들어냈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x좌표냐 y좌표냐 뭐 이 정도만 분리해도 대충 보여. 자 봅시다. 15번 1회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생긴 애를 잡을 것이고 뭐 이상한 부등식이 있습니다. fn이 t 얘를 만족시키는 8 이하의 자연수 n이 또 8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이하. 그럼 n의 개수를 gt래. n의 개수를 gt라고 하고 k는 또 0. 자, 리미트 t가 k의 왼쪽에서 gt가 자 다시 자 t라고 하는 애는 요거는 y 값이 되는 얘기지. y 값. 요거는 이제 y 값에 대한 f랑 이제 t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y는 t 그리고 요 k도 어쨌든 y 값이 되는 거죠. 여기 k도. 그래서 y에 대한 그 경계들을 먼저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3개가 나온다고? 아직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GT가 6이 되는 6개. 그러니까 이게 n이 8보다 작은 것 중에서 만족하는 애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그런 범위가 y좌표가 k랑 0이 경계가 된대요. 그치? 그 0과 k는 음수로 됐으니까 어쨌든 뭐 이게 x축이 여기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k도 중요한 상황이 되고 k, y는 k 이게 중요한 상황이 돼요. x좌표가 안 나오네. 이제 나온다. 자, 그 밑에 이제 f'이랑 f'3이 마이너스 2분의 5래.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양수음수로 바뀌었으니까 분명 거기에 뭐 극대극소가 뭐 숨어 있을 거고 그럼 뭐 이제 대충 x좌표로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게 7, 8도 있죠. 7, 8. 근데 7, 8은 뭐 별건 없어. 요 사이에 이제 근이 있다라는 얘기야. 7과 8 사이에 여기 근이 있고, 그럼 부호가 어쨌든 3차 함수가 대충 뭐 그려지기를 뭐 대충 요렇게 2와 3 사이에서 극대 정도로 갖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 뭐 그려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K랑 만나는 그 점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볼게. 2, 3, 7, 8. 이 중에서 8이라고 하는 함수값은 뭐 양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지금 K랑 관련이 없고,
자, K랑 연결을 시켜봅시다. 처음에 시도해야 되는 그래프가 그래서 자, 봐. 2, 3, 7, K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2, 3, 7 그냥 X좌표랑 Y좌표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게 답은 아니거든? 시도를 이렇게 하라고. 안 해요. 이렇게 시도를 해. 그럼 자,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T보다 작은, 이게 K야. K 기준으로 했을 때 K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인 Fn. 그럼 여기다가 1 들어가죠. 1. 여기 1이 들어가. 그 다음에 2도 사실은 들어가는 거야. T가 됐을 때. T가 됐을 때, K가 됐을 때. 그렇게 되고, 여기 3, 4, 5, 4, 5, 6, 4, 5, 6, 7.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뭐, 등호까지 성립하는 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게 6개가 되는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씩 보정을 하면 돼. 이제 어떻게 보정을 할래? 이제 그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7을 바꿀지, 3을 바꿀지, 2를 바꿀지. 그래서 몇 번만 시도해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자, 다시. 쟤는 아니에요, 개형으로는. 자, 근데 이 K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3개가 떠야 되는데, K보다 조금 작은 쪽이면은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 정수 부분이 빠져. 이렇게 빠져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이거 1 하나 들어가고 여기 아래로 들어가는 게 여기 3개네. 하나, 둘, 셋, 4개네. 아, 그럼 2랑 3 중에서 하나를 그냥 한번 바꿔보지 뭐. 자, 대충 7, 8. 그래서 문제를 찍는 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4를 넣어볼까? 그럼 4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2, 4, 7 이렇게 한 번 넣어봐요. 뭐 되든 안 되든 뭐 어차피 여기는 찍는 거니까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자, 이거를 K라고 해. K보다 조금 작은 쪽이 됐을 때 들어가는 애는 1 들어갑니다. N 1일 때 들어가고 5, 6, 5, 6 둘 다 들어가죠. 둘 다 들어가고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F2랑 F3의 기울기가 2개가 곱해져서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3차함수의 모양을 좀 잘 알면 여기 2랑 4를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했었어요. 3차함수가 이렇게 3차함수 비율에 대한 이 부분을 넘어서 여기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여기 천천히 내려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다르지.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여기가 조금 완만하고 여기가 더 급하게 되는 거라서 여기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A랑 B를 비교를 하면은 길이로 보면은 B가 길이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일단 가운데 얘랑 얘의 가운데가 되면 이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가 찍히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가 되고 여기가 4가 돼서 가운데 3이라고 한다면은 가운데서 3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3이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표현해? 어쨌든 약간 기울기가 음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자, 이렇게 하고 뭔가 대충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뭐 남은 것들을 조건들을 또 끼워 맞춰. 이게 6개가 나오는 나 조건에서 t의 값의 범위가 k에서 0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 k의 플러스가 됐을 때도 1, 2, 4, 5, 6, 7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이 k를 0에 근접시켰을 때 0에 근접을 시켰을 때도 6개가 나와야 돼요. 6개가 아니고 이게 3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3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이쯤에 붕 떠 있으면은 이렇게 됐을 때 F의 1도 K보다 작고 F2도 K보다 작고 3도 작고 4도 작고 이게 다 작아져. 7개가 전부 다 작아지면은 안 돼.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애의 제 위치를 아주 중요한 위치에 딱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3이 바로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이 아니 좀 힘든데 3차함수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3이 딱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여기서 살짝 기울기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다른 근이 뭐 하나가 더 있겠지. 뭐 하여튼 3에서 근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이제 1, 2를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작게 들어가고, 어쨌든 0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이 3이 들어가면서 7개로 개수가 바뀌니까 6개에 대한 한계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이게 근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다 뜯어보면은 근 아니면 뭐 극대극소 아니면 변곡점 뭐 접점 뭐 이런 걸로 다 해석이 돼.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적당하게 x랑 적당하게 y를 분리를 시켜갖고 얘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분리를 시켜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찍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수정하면서 고쳐나가요. 뭐 하여튼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 요거를 이제 못 푼 사람은 다시 시도를 해봐. 문제가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7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 이게 6에서 7로 바뀌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근으로 들어가는 게 7이 아니고 6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이 들어가면서 7일 때 여전히 음수고 8일 때 양수가 되는 이런 상황도 해보셔야 돼.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7은 근이 되면은 유해가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뭐 비슷한 계열 문제를 또 한번 봅시다. 어디야? 몇 회인지 모르겠네. 2회 14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많이 써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하고. 자, 봅시다.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식이래요. ft, dt라고 하는 애랑, 이 gx가 뭔가 곱해지면서 얘를 조절을 하는 것 같아. ft, dt. 자, 얘를 만족시키는 gx에 대하여 방정식 gx는 x. 이거 별 말은 딱히 있는 건 아니야. 이거의 근이 -1, 0, 1이니까 그 g에 -1이 -1이라는 얘기고, g에 0이 0이라는 얘기고, g에 1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 조건이 하나가 또 있어. g에 -2는 또 g에 2랑 이렇게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다 써야 돼. 일단 뭘 써야 되냐면 이거 다 집어넣고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은 -1에서 0에 ft, dt가 -1 집어넣으면 -1에서 0에 절대값 ft, dt. 그럼 다른 건 모르겠고 ft랑 요 fx에 대한 부호는 확인할 수가 있죠. 절대값을 붙여서 얘가 음수가 되는데 값은 같은데 절대값이 -인 거지. 그러면 경계는 -1과 0. 여기에서는 음수로 그려져요. 음수로. 여기에서는 f가 음수로 그려져.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게 통째로 0이 되니까 0에서 1까지 ft, dt는 0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요 중간에 근이 하나 있겠죠. 적분을 해서 여기 음수 쪽에서 양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충 요런 정도 느낌이겠죠. 요런 정도. 0에서 1까지 적분을 했을 때 여기랑 여기가 합쳐져서 0이 되는 이런 상황일 거야. 그럼 중간에 어쨌든 여기에 근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1이 1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또 써요. 1에서 2를 집어넣고 FT, DT라고 하는 애가 같은 거지. 이제 1 들어갔으니까 1에서 2의 절대값 FT, DT. 이것도 별거 없지? 이렇게 된 거면 1과 2에서는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아, 이거 갖고는 아직 모르겠지?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건 이쪽에다 쓰자. 얘는 G에 마이너스 2랑 G가 같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FT, DT라고 하는 애가 GX, G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FT, DT인데 우리는 뭐 대충 2차 함수가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걸 아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은 부호가 결정이 돼 있잖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도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 얘가 음수, 적분이 되고 여기 절대값 있어. 절대값이 이게 당연히 양수 그러니까 이게 값은 같을 거고 그래서 G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럼 G에 2라고 하는 애를 다시 또 하면 2에서 3까지 FT, DT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2에서 3까지 절대값 FT, DT 그럼 여기서도 또 음수가 돼야 되네? 그럼 2와 3 사이에서 또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야? 2가 근인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냥 뭐 험난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숨긴 거야. 근을 숨기고 극대극소를 숨기고 하여튼 변곡점, 뭐 적점 이런 것들을 숨기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여기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2차 함수 식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없고 그 다음에 또 근을 또 숨기는 게 미적분은 또 건드리면 이게 끝이 없는데 또 3회는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3회에 있는 미적분 하나만 건드릴까? 슬쩍 3회 갔다가 봅시다. 자, 3회에 3회에 28번 볼게요. 이런 게 나오면은 처음에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이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 실존하는 함수와 그 실체를 아직 모르겠는 함수 이런 형태로 이게 함수가 뒤섞여 있을 때는 실체가 있는 애들은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좋죠. 자, 다시 볼게. 28번에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어. 저 3차 함수에 실체가 있어요. fx.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 미분 가능한 함수 gx. 그 다음에 는 fx의 역함수래. 얘는 역함수.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f가 계속 증가만 하는 형태가 돼야 되죠. 이렇게. 뭐 사실은 이게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숨겨진 조건으로는 이 f의 기울기가 f가 이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붙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지. 왜냐면 이게 f의 입장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면 역함수가 되면은 이 기울기가 무한대가 뜨는 이게 여기 어쨌든 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뜨게 되거든.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도 f의 gx 얘를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g'의 x가 f'의 gx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어쨌든 f의 입장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요것 뭐 이런 게 이제 문제 실제로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상식 입장에서는 알아놓읍시다.
자, 어쨌든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 범위 안에는 얘 기울기가 f의 기울기가 0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0과 5에서 정의된 함수 hx, 요 놈이 실체가 없죠 아직은. hx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fx 빼기 gx 분의 sin 하나로 합쳐,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sin의 파이 x 이렇게 해요. 자, 뭐 어쨌든 hx는 요놈이 연속이래. 연속. 그럼 연속이 보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0이 되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F랑 G가 만나는 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HX가 X는 3에서 만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 3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3을 집어넣으면 사인의 3파이가 되니까 0이죠. 0. 이 절대값 함수의 최소값이 사실은 0이잖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최소값이 0이 나와야 돼. 그럼 다른 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3파이도 0인데 사실은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얘가 0이 나올 수가 있고 2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올 수가 있고 3은 이제 여기서 나왔으니까 4, 5 이런 애들에서도 이제 0이 나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문제가 돼요.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 뭐야?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이때는 어쨌든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는데 이 값이 0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만들어줘서 0이 아니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야. 이걸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0이 아니게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값들을 근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라는 얘기지. F랑 G를 동시에 못 푸니까 당연히 fx는 x의 근 형태로 얘네들을 끌고 갈 것이고, 뭐 어쨌든 여기에 야 잠깐만 이거 잘못 썼구나. 0부터 5니까 0은 포함 안 되고 5도 포함이 안 되고 그럼 1, 2, 4가 다 근이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x 빼기 2, x 빼기 4 최고차 몰라. 이거랑 x랑의 근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더 작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함수와 실체가 없는 함수를 이렇게 좀 엮어갖고 어쨌든 얘를 연속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점들을 여기서 이제 근으로 엮어낸 거야. 최소값이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실체로 떠야 되고 그게 아닌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분모가 0을 이제 되게끔 해줘갖고 0분의 0꼴로 다른 값이 나오게 해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근에 대한 문제죠. 뭐 근에 대한 문제를 그냥 희한하게 이렇게 포장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 H1은 H2를 가지고 H1과 H2가 같다는 거 가지고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형태로 계속 같은, 나는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다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자, 또 뭐 더 해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자, 1회 13번으로 갈게요. 1회 13번. 자, 뭐 이것도 또 독특한 스타일인데, 자, 봅시다. 13번.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에서의 속도. 그럼 일단 위치,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이제 두 점 a와 p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뭐 위치가 필요해요. 그럼 x, t라고 하는 애 적분을 해서 t의 4제곱에 3분의 20t의 세제곱에 12t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원점 출발했으니까 적분상수는 0.
자, A랑 P의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해? FT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X1 T에다가 A를 빼줌. 이게 이제 거리에 대한 절대값 씌워야 되지. 자, 얘를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할 때 FT가 닫힌 구간 K 빼기 1에서 K. 이 K가 또 자연수야. 여기 사이에서 이게 증가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4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4를 딱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3, 4에서 증가가 돼야 되고 그 전에는 증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 이제 요 4차 함수를 적당하게 뭐 평행이동해서 절대값 씌우는 얘기잖아. 4차 함수 절대값에서 증가 함수를 조절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스타일에 대한 거는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 A를 변화시키는 어떻게 돼요? 함수를 올렸다 내렸다. 함수값, 이 A의 역할은 뭐야? 이게 Y값에 대한 얘기지. Y값. 그러니까 적당하게 A를 위로 아래로 이제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거기서 중요한 점이 뭐가 되겠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놈들은 이제 극대극소가 해석이 돼주면 좋은 거고. 요거 4차 함수를 대충 그리면 4차 함수를 대충 그리면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극대극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이 4차 함수가 그리는 게 되게 귀찮아. 와, 진짜 나도 이거를 짜증나갖고 진짜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정수를, 그러니까 자연수를 따져야 줘야 돼갖고 이게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은 9가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은 뭐 엄청 큰 숫자가 나오고 이 정도입니다. 3과 4에서 어쨌든 이렇게 원래 증가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K에다가 이 상태에서 K에다 1을 그러니까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에서 3까지 이렇게 증가를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최소값, 이제 그런 K의 최소값이 4가 돼줘야 되니까 처음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증가 구간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가 핵심인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얘네들을 중간에 꺾어줘갖고 어쨌든 뒤집어 엎어갖고 어쨌든 증가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을 뒤집어 엎으려면은 이제 어떤 값을 A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냐라고 했을 때 극대극소를 건드리면 됩니다. 극대극소를. 그래서 뭐 일단 여기 9 뭐 이런 걸 9를 넣어봐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9를 집어넣게 되면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인데 FT, FX라고 할까? 이거 어떻게 그리니 이거? A만큼 평행이동 시켜갖고 절대값을 꺾어서 그리면은 되게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F를 그려놓고 A를 그려놓고 이거를 마치 X축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뒤집어 엎어주면 되겠지. 그쵸? 이거를 마치 X축인 것처럼 여기를 A로 잡았다면 뭐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여기가 1에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9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감소 증가가 돼버리면서 어쨌든 뒤집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되는 애들을 주변에 찾아주면 돼. 이렇게 찾아주면 A라고 하는 애가 7, 8, 9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결론이 극대극소 문제예요. 극대극소.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 풀 때부터 극대극소인 걸 알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4번은 괜찮아요? 넘어갈까? 오케이, 넘어가고 15번은 아까 얘기했고 자, 20번도 잠깐만 얘기를 할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것도 아까 그냥 도형 문제 풀 때 하고 같은 관점이야. 공통 부분이 중요해요. 공통 부분만 잡고 갈게.
20번에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면 평행 A, B, C D가 되고 여기가 E 이렇게 됩니다. 자, 삼각형에서 삼각형 AED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ACE 이렇게 된 삼각형과 이렇게 된 삼각형과 그 다음에 BCD 이렇게 된 삼각형. 뭐 길이 요소도 막 그냥 어디는 엉키고 어디는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뭐 길이 요소를 잡는다면 뭐 여기랑 여기를 뭔가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많이 중첩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평행한 사다리꼴 형태가 나왔으니 평행하면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평행이면 각과 닮음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각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각에 대한 공통 요소를 찾아보자 이런 거죠. 일단 뭐 밑에 있는 이 주황색하고 파란색이 여기서 각이 뭐 같은 공통 요소로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각이 어쨌든 평행이니까 같아지니까 여기가 공통 요소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들어갔으니 사인 법칙 쓰는 거고. 그래서 공통 요소를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 부분, 이 부분을 어쨌든 건드리시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언급합시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일단 이렇게 봅시다. 21번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자, 식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만 잡고 갈게. 최고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대충 이렇게 생긴 fx가 있고, 그 다음에 4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고, 그냥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가 또 4고,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알파랑 x1이랑 x2랑 베타 뭐 이런 상황에서 나와 있는 식이 이제 임의의 두실수 x1, x2에서 그냥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를 뭐 느낌으로도 당연히 풀 수는 있어. 그냥 대충 뭔가 왠지 모르게 여기서 이제 그 4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고, 그쵸? 그리고 여기도 4가 또 있고, F4라고 하는 값이 중요하고, 이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니까 이게 꼭지점이, 이제 축이 4가 아닐까. 뭐 여기서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적당하게 이제 양수, 음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양수, 음수 부분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x1에서 x2를 이제 적분을 했을 때 f4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뭐 해석하는 거지 뭐. f4를 뒤집어 올린 여기가 f의 4의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x2, x1이니까 이제 가로 길이가 돼요. 이거 높이에다 가로 길이. 적당하게 가로 길이를 만들었을 때 뭐 이게 범위가 있겠지 뭐 요런 범위도 괜찮고, 이런 애들을 알파와 베타를 경계를 해갖고 적당하게 잡아서 이제 요 곡선을 적분한 것보다 오른쪽이 크게 항상 해주래. 곡선을 적분한 거는 뭐 요 밑에 있는 요런 정도 느낌이니까, 아 대충 느낌으로 경계가 뭐 한 여기랑 여기쯤 되겠네 뭐 이렇게 들어가서 푼 거면 잘한 겁니다. 수능용으로 뭐 정확하게 뭐 이거를 풀지 않아도 적당하게 이제 2차 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랑, 그 다음에 뭐 적분이니까 정적분에 대해서 절대값 면적이면 면적에 대해서 얘를 면적으로 해석한다. 아주 좋아요. 자, 일단 그렇게 약간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보고, 일단 첫 번째 그냥 느낌으로. 두 번째 우리 배운 거 역산을 한번 봅시다. 역산이 보이나? 자, 요 부분에 대한 요거를 강제로
적분교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지. 적분교 안으로. 요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x, 여기 x1에서 x2까지 여기를 집어넣어서 f의 4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이거 숫자니까. 그럼 왼쪽으로 넘겨. 왼쪽으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식이 x1에서 이건 뭐 이제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함수를 합칠 수가 있어요. fx 빼기 여기 f4인데 뭐 당연히 f4가 이제 뭐 마이너스 절대값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뭐 이런 정도를 이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f4라고 하는 절대값 f4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x1, x2를 임의로 잡아도 x1을 뭐 x2를 이렇게 잡아도 여기 있는 이제 사각형보다는 이제 작게 항상 적분이 음수가 되도록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 중에서 이거는 이제 강제로 이제 여기 함수 차원에 있는 걸 적분으로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얘를 그냥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fx를 이것도 절대값으로 봅시다. 이렇게 f4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이제 f4를 음수로 봐서 절대값 fx를 함수로 그냥 하나를 잡게 뭐 gx로 할까요? gx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제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얘는 라지 g의 x2 빼기 라지 g의 x1 이렇게 되지. x1과 x2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x2, x1을 나눠줘. 이렇게 하고 이게 스몰 g의 4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런 부등식이 이제 배웠던 게 하나가 있어. 평균값 정리라고. 평균값 정리라고. 물론 이제 요건 라지 g 차원으로 갔는데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fb, fa, b 빼기 a라고 하는 애가 f'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라지 g에 스몰 g에 뭐 x 그냥 x로 해도 돼. 이렇게 같아지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4보다 작아지는 그런 x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공부할 게 좀 많은데 이걸 다 안다고 뭐 좋은 것보다는 이게 지금 차원으로 이제 바꿔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된 애들이 그냥 이대로 라지 G 아니면은 역산으로 이 자체 그리고 그냥 뭐 그림 그려갖고 스몰 F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석은 또 느낌으로 한번 해봤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차원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이 총 3개가 있다 보니까 F랑 F 프라임 그다음에 라지 F 이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어떠니? 괜찮아요? 뭐 그냥 4의 배수라서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으로 해서 쫙 밀고 가면 돼. 이게 지금 요 포인트 잡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A6과 A3이 9만큼의 차이니까 A3을 기준으로 해서 A3이 4K일 때 4K 플러스 1대 플러스 1대 플러스 3일 때를 밀고 가면 모순 하면서 딱 2개인가 뭐 될 거예요. 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그 30과 54, 뭐 20개 정도인데 뭐 다 집어넣어도 어차피 주기성 이렇게 떠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아우 어떡하지? 28번을 미적분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일단 28번을 한번 간단하게만 방향만 좀 잡아줄게. 뭐 손을 안 댔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보자마자 28번 그냥 어우 너무 혐오스러워갖고 손을 안 댔을 것 같은데 나도 한참 풀었어요. 한 10분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방향만 잡아줄게. 27번 형태는 꼭 풀어서 잘 맞추시고 뭐 기본 문항이라서. 자, 28번 봅시다. 이것도 뭐 역함수 관계지.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이 표현은 수투에서도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뭐 당연히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gx가 0, k 점대칭 이 표현이지. 그럼 gx가 0, k 점대칭이면은 역함수 입장에서 이게 f가 뭐 대충 여기가 0, k에 대한 뭐 대충 요런 형태 g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y는 x 여기가 0, k야. f를 대칭을 시키면 당연히 f 함수는 k, 0 대칭이 되는 거지. fx는 요 내용은 수투에서도 나오니까 이거는 꼭 알아놔. 뭐 대칭성에 대한 거는 그냥 y는 x 대칭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f라고 하는 애가 g라고 하는 애도 뭐 어쨌든 증가, 감소 뭐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텐데 뭐 일단 증가한다고 했구나 문제에서. g가 증가하면 당연히 f도 증가하죠. 뭐 역함수 입장에서 다시 아까 그대로 쓰면은 f 프라임 gx 분의 1이니까 이게 양수면 여기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증가하면 뭐 역함수도 증가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럼 f 입장에서 다시 얘를 표현을 하면 모양이 별로. 자, k라고 하는 애가 근입니다. 자,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fx야. 아우, 그게 밑에 있는 이제 h 함수를 실제로 너희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hx라고 하는, 이거 한번 예전에 이건 선택 과목 다른 거 선택한 사람도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문과 시험에서 놀랍게도 문과 시험에서 요 비슷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한 번 나왔어. 요렇게 된 그래프거든요. 이게 뭐 별거 없어요. 직선 더하기 직선이니까 얘네는 전부 다 직선으로 그려져. 그래서 뭘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고 t를 집어넣어주면 돼. 0과 t를 집어넣으면은 0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게 전부 다 음수로 나왔을 때는 이게 다 0이 된다는 거를 알면 되고, 거기 뭐 친절하게도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혹시 너희들이 이거 그래프 요거 보고 그냥 안 풀까 싶어갖고 아마 그리고 난이도를 조금 낮춰주려고 hx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t의 값에 따라서 t가 변하면 h의 그래프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t가 만약에 0이다. t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t가 1이다. 그러니까 t의 범위가 0에서 1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t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뭐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냥 함수가 되는 거예요. t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식이 요게 이제 문제지. 이게 이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t에 대한 항공식이래요. 2 ln에 t 더하기 1 빼기 t. 여긴 t가 없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h라고 하는 애가 t로 이제 엮여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t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f를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h 함수 안에 들어가는 그 값이 0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에 0에서 t 사이일 때와 t보다 클 때가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f 입장에서 0일 때와, 그쵸? 0일 때와 t일 때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t. 그리고 이 t에 대해서 g를 표현을 하면 여기가 t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gt가 되는 거지.
역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그럼 1이 어디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시면 여기를 1로 잡아주시면 되죠. 왜냐면 t의 범위가 0에서 1이니까 0에서 1 사이에 t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또 6이라고 하는 애가 또 이제 경계가 있는데 요놈 때문에 이제 2번 풀어야 돼. 2번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힌트만 이제 여기서 이제 주고 끝 맞출게. 방향만 잡아줄게요. 자, 일단 봅시다. 요 h가 계속 증가하는 애니까 당연히 F0은 음수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이게 x값이거든? 0을 집어넣으면 F0부터 정의가 돼요. 그 음수가 되는데 대충 여기가 F0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H함수에다가 F0에서 F6까지를 집어넣어줘야 돼. 여기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0이 되는 K라고 하는 애가 중요하지. 그럼 F0에서 FK가 될 때와 그 다음에 또 끊어갖고 FK에서 F6이 될 때로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왜냐면 F0에서 FK는 여기가 음수니까 대응이 되는 게 여기 FK가 이쯤 오거든. 이렇게 오면은 어차피 H 함수가 0이라서 이게 적분을 해도 그냥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간을 나눠주면 인테그랄 0에서 이제 K까지 H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K에서 6까지 H의 fx dx 여기는 그냥 0이 된단 말이에요. 0이 돼서 없어졌고요. 그럼 K에서 6까지가 이제 문제인데 이놈의 6이 이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애가 F6이라고 하는 애가 6을 집어넣었을 때 1보다 당연히 잠깐 여기가 1이 아니지. 이게 1이 아니고 1이 되는 애가 뭔지 몰라 지금. 여기 F6 이렇게 될 때랑 F6이 밑으로 내려올 때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 F6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아지는 상황일 때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저렇게 F6으로 된다면 요것도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여기가 T가 됐을 때 있지. 자 여기다가 GT를 집어넣으면은 F가 T가 되는 거고 여기 T에 이렇게 경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F6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가 F6이라고 하는 애가 요거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요걸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K에서 GT까지 GT까지 여기 H 함수라고 하는 애는 그냥 T니까 요걸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게 F의 X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 T를 집어넣으면 그냥 T가 나오는 거야. 그냥 같은 함수를 뱉어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다음 구간에서 GT에서 F6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이 상수 구간이니까 이만큼은 그냥 뭐 사각형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표현을 하면 6에 여기서는 T 이렇게 X 이렇게 되겠죠. 요건 T라서 또 얘는 이제 상수 취급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고 T에 대해서 600이 GT로 식이 나옵니다. 얘는 하여튼 뭐 자 그러면 항등식으로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한 게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라고 들어가면 항등식이니까 미분을 하겠지. 미분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미분이 되면 여기 F에 GX 집어넣고 G'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X로 바뀌어. 뭐 여기 있는 G'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 있는 애랑 뭐 이제 돼갖고 이 모든 식이 다 GX에 대한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F의 마지막에 K 더하기 K도 구해야 되고 F 함수도 구해야 되고 역함수도 구해서 또 적분도 해야 돼.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 안에 푸는 게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한 30분 안에 풀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이야. 20분도 뭐 무리고. 하여튼 뭐 이런 정도니까 여기서 얻어낼 것만 딱 얻어내세요. 이거를 다 해결하는 거는 무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포인트 있지? 요거 대칭성,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F 입장에서 뭐 적분을 할 때 좀 끊어내는 거 정도. 막판에 이거 이해 못해도 돼. 요거 한 3덩이 4덩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공부하시면은 남는 겁니다. 자,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어때요? 괜찮은? 30번은? 30번도 난이도가 꽤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약간 수투에서도 이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이라, 뭐 요거 가볍게만 갑시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식으로 요거 하나만. 이거는 오히려 수투에 나오는 표현이야. 이거는 다른 선택 과목 하는 친구도 꼭 알아놔. 이게 이제 미분계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는 당연히 미분계수로 해석이 되는데, 꺾여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절대값 함수 정도를 해볼까요? 이렇게 뭐 절대값 x 정도를 해보죠. 절대값 x 함수인 경우에 얘를 읽으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걸로 읽혀져요.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정의대로 들어갑니다. 정의대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식은 미분계수에 대한 모양이니까 얘를 그냥 미분계수에 대한 모양으로 변형을 해요. 알파 더하기 h 이렇게 F 알파. 그 다음에 빼기 h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f에 알파 빼기 h에 F 알파.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얘를 이제 우미분계수라고 하고, 우미분계수. 요거는 이제 0 플러스가 되면은 왼쪽에서 접근하는 좌미분계수가 되죠. 좌미분계수. 그래서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 이렇게 돼. 저 식 자체가 미분계수가 아니야. 그래서 좌미분계수 더하기 우미분계수로, 이건 뭐 사실 이제 수능이랑 평가원에 많이 나왔던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여기 그냥 뭐 여기 알파가 0이라고 하고 오른쪽 기울기 1, 얘 왼쪽 기울기 1이니까 이 값이 0이 나와요. 0이. 이렇게. 그러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으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미분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로 0이 어쨌든 값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부르는 이름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아. 뭐 하여튼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냥 뭐 덧셈 하시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꼭 알아놔야 돼. 요거는 이제 뭐 아마 어디가 됐든 우리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 뭐 하고 있지만 언젠간 또 나올 거야. 요 스타일의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형인데 A가 1이고 B도 1 이렇게가 세타 라고 했을 때 뭐야 이렇게 x축으로 움직이고 x좌표가 1보다 큰 점 P가 있다. 여기 P가 있고 원점 O에 대하여 세타이고 AB 위의 점과 여기 있는 점과 여기 뭐 Q라고 하면은 직선 BP 사이에 거리의 최대값. 여기에 거리의 최대값이면은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이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다른 점들은 뭐 여기 아무리 해봐야 짧아서 안 되지. 자, 이거와 그 다음에
아닌데? 잠깐. AB의 점과 직선 BP 사이 거리의 최대값.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될 때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세타가 작아지면 이렇게 되죠. 세타가 이게 작아지는 게 멀리 가는 거죠. P가 여기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더 멀어지는 거지. 이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비교의 대상은 항상 같을 때로 가시면 되죠. 같을 때. 딱 같은 상황을 이제 찾아주면 돼. 그때 상황이 이제 함수가 바뀌는 상황이 되고 이게 요 특정 함수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될 때는 뭐 그 자체 안에서 이제 뭐 미분이 당연히 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일단 요 길이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요 길이를 잡아내시면은 요 길이를 D2라고 하고요. 여기를 D1이라고 할게.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가 D1. 자, 길이가 뭐 1이니까 길이를 따내는 거는 어렵진 않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수직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D2라고 하는 애는 1에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빼면 되고 D1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서 가장 먼 위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뭐 비례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 길이를 그냥 여기가 세타니까 이 길이를 찾아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1이니까 탄젠트의 역수로 그냥 봐도 되겠죠. 탄젠트 세타분의 1과 거기서 1을 빼고 탄젠트 세타분의 1에서 1을 빼고 그럼 요 길이가 되는데 이 길이의 사인 값이지. 이렇게 사인 세타. 그럼 요거는 이제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일단 시작을 해요. 같다. 그러면 그때 값이 나오지. 뭐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은 2 코스 이게 나오나? 2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가 1인데 뭐 제곱을 해갖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그식과 같이 뭐 연립을 하면은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계속 생략할게. 그때 값이 5분의 4랑 사인 세타가 5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여기 D2 프라임은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D1 프라임이라고 하는 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그럼 이 값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얘가 딱 같아지는 상황에서 각도가 방금처럼 이렇게 조금 각도가 작아지게 되면 요 길이를 타고 가다가 요 다음 요 함수로 바꿔진단 말이지. 그럼 그렇게 바꿔졌을 때 사실 뭐 이제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 함수 안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거고 요 함수 안에서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니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요 함수에서 갑자기 요 함수를 갈아타는 요 상황에서 분명히 미분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미분한 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찾아내면 그게 답이 됩니다. 자,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아까 중요한 것들은 2회는 좀 했고 2회 수원수급 쪽을 좀 볼까요? 15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20번도 뭐 그냥 22번을 해볼까? 2회 22번 봅시다. 자, 2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입니다. fx가 미분 가능해요. 그 다음에 3차 함수 gx에 대해서 0과 2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3차 함수가 gx라고 하는 애가 이제 적당하게 그려질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다음 구간에 대해서는 잡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제 항등식이 절대값 x 빼기 4에 f0에 fx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 했을 때, 뭐 요거를 다루는 방법은 간단한데, 자, 일단 여기 x 빼기 4 절대값이니까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그냥 나누는 게 제일 편하지, 그치? x가 4보다 클 때, 작을 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다 x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집어넣는 숫자 중에서 이게 제일 이제 불편하니까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4를 집어넣어주면 좋죠. 그러면 조금 이제 간편해지는 부분이 있지. 뭐 그걸 안 해도 그냥 뭐 4를 기준으로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 그럼 f의 절대값 x가 f0에 x 더하기 4. 자,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오죠. x가 양수일 때 뭐 0 포함 이렇게 할까요? fx는 f0 f의 x 더하기 4.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건 주기성에 대한 얘기야. x가 플러스 x랑 같이 엮여 있으니까 x가 음수가 되면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f0에 f의 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x에 x가 됐으니까 이거는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 이게 항등식이니까 적당하게 값을 좀 집어넣으면서 f0의 값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게 적당히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x는 일단 0을 집어넣어 볼게. x는 0을 집어넣으면은 f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뭐 이거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이거나 이거는 같은 식이야. 위에다가 합시다. 0을 집어넣으면 f4가 되고 f0이 되고 f0이 되죠. f4라고 하는 애가 f0이 제곱이 되네. 자, 근데 뭐 값을 알 수가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f4라고 하는 애를 좀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f11이라고 하는 애가 2라고 하는 숫자로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4를 집어넣죠. x는 4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f0이라고 하는 애가 f0에 f4. 그러면 이게 f0이 0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지. 이게 0이 돼버리면은 이게 0이 되고 얘네가 0이 되는 거니까 함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f4가 1이네. 그럼 이렇게 가면은 f0의 제곱이 1이니까 f0은 뭐가 되겠어? f0은 마이너스 1이 일단 가장 유력하지. f0이 1일 수도 있는데 뭐 의도상 이걸 제곱까지 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음수일 가능성이 큰 거고, 이렇게 제곱이 됐을 때 f0이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수능날 다른 문제를 다 맞췄고 한 문제 남았어. 1분밖에 안 남았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어떤 걸 할 건가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걸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를 찍어야 된다면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풀어보세요. 자, 일단 나는 설명은 해야 되니까 뭐 얘가 아니라는 거를 또 밝혀야 되는 거라. 자, 이게 f의 11이라고 하는 애가 2라고 나와 있고, 잠깐만, f의 1이 음수이고 f의 11이라고 하는 애가 2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주기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 그치? 주기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양수일 때. 그럼 11부터 생각을 했을 때 11에서 4씩 줄여나가. 그럼 F11이라고 하는 애는
0 곱해지면서 F7.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1이야. fx가 fx 더하기 4랑 같으니까 얘는 f7이 돼요. 그러니까 f3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안 맞는데? f3에 4, 11 f에 x에다 양수를 집어넣은 거면은 마이너스 1까지는 가겠네. 여기다가 x에다 1을 집어넣, 잠깐만. x에다가 3,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과 f의 3이 같아지네요. 그럼 이게 f1과 f3이 같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모순이 되지. f1이 2가 되면 안 되잖아. f1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어쨌든 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마이너스. 여기선 주기성인데 이 주기성은 어떻게 봐야 돼? 이 4칸 갈 때마다 함수가 뒤집혀지는 거니까 4칸을 또 가면 원래 함수가 나오는 거지. 그 주기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8. 이걸 이제 뭐 다시 쓰면은 fx 더하기 f의 x 더하기 4는 0에서 이거를 밀기를 하죠. 밀기. 이건 수열에서는 많이 하지. 이렇게 되고 얘를 빼면 없어지고 그래서 fx가 fx 더하기 8이 되죠. 주기가 8이야 기본적으로. 주기가 8인데 여기 이제 대칭성까지 있어. 자,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0에서 갈라져 있으니까 0에서 이제 조금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버립시다. 미분을 하면 상상을 해봐. 잠깐만, 이거 수투에서 이거 미분을 못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수투에서 이거 그냥 하죠. 원래 수투에서 이거 미분을 못하는데. 뭐 어쨌든 그냥 해. 왜냐면 정의를 또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주기 8에다가 미분을 하면 이거랑 같은 함수니까 지금 이렇게 x라고 하는 애가 f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우함수가 돼야 되네요. y축 대칭. 이렇게 그냥 우함수라고 합시다. 우함수가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당연히 0에서 기울기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적당히 1의 음수였으니까 1을 여기다가 대충 음수를 찍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대충 이 정도 기울기를 0으로 이렇게 하고 3차함수를 여기다가 그려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갑시다. 아닌데 fx랑 대칭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잠깐만. 4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주기가 8에 얘를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랑 이게 함수가 양수음수로 나눠져갖고 같다라고 놓을 수는 없는데 대칭성이 여기다가 요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 위식에서 잡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그냥 봅시다.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1을 집어넣으면은 f에 여기 5가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에 3이 되죠. 그치?
x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 x를 기준으로 해갖고 값을 집어넣으면 또 2를 집어넣게 2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2를 집어넣으면 F6과 F2가 같아져. F6과 F2가 같아집니다. F5랑 F3이 같아지듯이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를 느끼면 돼.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두 개를 더한 게 항상 계속 8이 되죠. 8 가운데 4 4,0 대칭인가? 2,0 대칭이 나와줘야 되는데 2에서 이 값도 또 찾아야 되네. 중간에 뭘 많이 빼먹었네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F2를 F에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나?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아니지 F에 2를 집어넣으면 뭐야 2를 마이너스로 튕겨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의 2는 마이너스 F의 2가 되니까 F2가 0이 되고 이 점을 지나가고 그냥 대충 3참수를 그린다고 하면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 구간에다가 또 이제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갔더니 식이 엉켜버렸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 이게 대칭성에 대한 식이죠. 어쨌든 x에다가 이제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되고 fx가 f의 4 빼기 x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2,0에 대한 대칭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림이 여러분도 대충 이런 식으로 또 그려져요. 이게 y축에 대해서 또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또 다시 여기 2,0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면은 이 모양을 또 다시 이렇게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여기 점대칭 형태로 다시 또 여기서 이 점대칭, 그리고 축대칭에 대해서 또 들어가면은 이런 그림이 또 그려지면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또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아까 주기가 8인 형태에서 계속 나오게 돼. 하여튼 요런 거를 이제 계속 값을 집어넣으면서 주기성, 대칭성에 대해서 잡아내시면 되고 처음 얘기한 대로 요 x 빼기 4라고 하는 여기를 4보다 크고 작을 때로 나눠서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이거를 섞어서 갖고 1이 이게 위아래로 막 섞여지는 바람에 좋지 않게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든 이렇게 되든 값을 집어넣으면서 대칭성, 주기성에 대한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x랑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주기성에 대한 얘기고 마이너스 x랑 x 이렇게 돼버리면 대칭성에 대한 얘기니 이 문제 자체가 대칭성, 주기성으로 엮여서 계속 이제 함수값 찾아내고 모양 찾아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됐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 28번 정도 건드리고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28번 정도를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중간에 한번 쉬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리 달렸더니 힘드네. 자, 봅시다. 상수 A가 양수래요. 자, 일단 이렇게 AX가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그림 그리는 게 별거 없지. 일단 0을 집어넣으면 1이고 적당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X가
여기가 2차 함수야, 2차. 2차 함수고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일단 뭐 요 형태의 모양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fx 곱하기 얘를 이제 평행 이동한 형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뭐 이걸 따져야 되는데 2차 함수이니까 대충 이렇게 음수일 거라 보시고 앞에 그냥 최고차항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 2차 함수니까 얘를 먼저 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에 이런 정도 느낌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곱해서 그리는 거는 우리 몇 번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를 곱하면 음수, 여기 근, 두 개 곱하면 양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린 게 fx의 2의 마이너스 x 형태고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면 이제 여기를 이제 y는 2로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함수가 그냥 근이 하나야. 이렇게 된 상태고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두 개를 곱해야 된다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y는 2.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얘가 뭐 이렇게 근이 없는 상태라면은 문제 풀이가 조금 이상해질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얘가 실수를 전체 집합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연속이 되면은 1이라고 하는 애랑 거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F0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건가?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F0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이게 맞나?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 그러면 0을 또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제 여기가 잠깐만 이걸 구하는 게 맞는 거야? 실수죠? 이게 아니네. 아니구나. 위에 것도 미분 가능이고 hx라고 하는 애가 연속이 돼야 되는 이 상황을 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함수부터 다시 공략을 해봅시다. hx는 g의 x 빼기 t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gx 빼기 1에 이렇게 되네. 자, 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요 놈은 이미 뭐,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평행 이동만 한 거니까, 요 놈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발산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발산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첫 번째, 뭐 이런 거는 이제 A, R에 N, 요거 푸는 거랑 같은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결과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R이라고 하는 애가 1과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전체가 그냥 0이 나오잖아? 근데 R이 1이 됐을 때는 이 수렴값이 A로, 0에서 A로 이게 완전 다른 값이 수렴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요 상황의 두 개의 차이를 알고 있니? 이런 질문을 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렴을 하려면 얘가 0보다는 여기 마이너스 G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는데 2랑 0 사이가 되는 거지. 0과 2. 이걸 때 수렴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특별히 gx가 2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 1, 이 전체가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고 2가 아니면 0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g의 x 빼기 t 빼기 1이 되느냐 아니면 g의 x 빼기 t 이 둘 중에 하나로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렇게 됐을 때를 잘 따져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은 k뿐이고 k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연속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적당하게 t의 값을 k를 집어넣었을 때 연속이 되도록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이 gx라고 하는 애가 여기는 1이고 여기 경계가 2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애가 이렇게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져 버리면은, 혹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만나는 점이 이게 두 개가 돼버려. 그런 애가 이렇게 gx는 2가 되는 애가 여러 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을 하나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아까 그래프 그린 대로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일지 여기가 1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거를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A랑 K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뭘 따져야 되는 거야?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이걸 시작하는 그 위치가 너무 뭐 그냥 뻑뻑해갖고, 이 부분들이 뭐 2가 되는 애가 오직 하나, 그럼 그 값이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값을 뭐 알파라고 아니면 2 이런 알파로 놨을 때 이게 f의 뭐 방정식을 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2의 마이너스 알파 이걸 풀어줘야 되고, 이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아니니까 f 알파는 0이고, 마찬가지로 또 g 프라임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또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f 알파에 뭐 마찬가지로 f 알파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차 함수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알파에서 fx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힌트를 줄게. 하여튼 뭐 이 정도도 난이도가 좀 있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안 풀 거다 싶으면은 이제 29, 30 이런 정도를 잘 풀어야 됩니다. 30번은 안 어려워요. 이거는 30번은 30번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게 뭐 우리 한 거야. 몇 주 전에 한 겁니다. 역함수 gx에 대한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 모양을 바꿔야 돼. x f'x로 바꾸시고, 찾아내면 f형은 0이라서 여기가 0이 되고 이렇게 1이 돼요. f'x는 별거 없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면은 f' 그냥 그대로 미분하시면 2의 t의 제곱 빼기 a 2의 t의 제곱 빼기 a, 그치?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x가 돼야 되지. 그러면 다시 x를 곱하고 ax. 이걸 적분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 이거 뭐 적분되죠. 요거 역산을 하시면 2분의 1 2의 x제곱으로 바로 적분할 수 있고, 뭐 이거 계산하는 것도 별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g'0만 구해서 그냥 대입만 하면은, 대입하고 인수분해만 해주시면은 답이 나와요. 하여튼 요거 치환 적분하고 관련된 역함수에 대한 적분은 이번에 구평 때 구평 때 나오고, 수능 때 안 나오면 구평 때 안 나오면 수능 때 나오고, 구평 때 나와도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을 우리 뭐 그냥 지지난주까지 했던 거니까 꼭 공부를 해 놓으시고, 자, 뭐 이 정도 하죠. 그리고 이거 남은 거 못한 거는 모르겠어. 뭐 구평이 끝나고 나면 판이 완전히 다 바뀔 거라,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상황 봐서 합시다. 우리 6편 끝나고 나서도 뭐 의미가 있는 것들은 그때 이어서도 더 하긴 했는데, 아마 9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6평, 9평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들이 분석이 될 거고,
그 분석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파트가 정해질 거예요. 뭐 그 파트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료만 잘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일 맞다. 내일 거 고민해야 되는데.